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EU 집행위원회가 11월께부터 중국에서 생산된 전기차에 대해 최고 46.3%의 관세율을 부과키로 했습니다. 중국산 테슬라 차량에 대한 관세는 기존의 10%에서 19%로 인상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간밤 엔비디아의 주가가 7거래일 만에 하락 전환하면서 시총 2위 자리를 단 하루 만에 반납했습니다. 한편 넷플릭스의 주가는 역대 장중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오징어 게임 2 등 인기 시리즈의 속편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관련주들의 흐름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간밤 달러 인덱스가 0.5%가량 내린 101.44를 기록하면서 8개월 내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미 국채금리 하락과 유로 하급 등이 그 배경으로 분석됩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경피 약물 전달 의약품 전문기업 TDS팜이 오늘 코스닥 시장에 상장합니다. 이 기업의 최종 공모가는 희망 공모밴드 상단을 초과하는 13,000원으로 책정된 가운데 현재 기업의 주가는 공모가 대비 20%가량 오르면서 시장의 기대를 모아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8월 21일 수요일 실전 매매의 정수 진행의 조민재입니다. 이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숨고르기 장세 속에서 약보합으로 마감했습니다. 나스닥과 S&P 500 지수는 단 9거래일 만에 이 상승 랠리에 마침표를 찍게 됐는데요. 이날 쉬어가는 분위기에 대해서 월가는 대체적으로 건강한 흐름이라는 평을 내놓은 가운데 이 비농업 고용 수정치의 발표를 앞두고 시장의 하방 압력이 더해진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또 이어서 이날은 중소형주들과 반도체주들이 이 시장의 하락을 주도한 가운데 대형 기술주들이 견고한 실적을 바탕으로 지수를 방어해 줬는데요. 가장 먼저 2%대 하락한 엔비디아를 제외한 나머지 매그니피센트 7 종목들은 일제히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했고요. 또 넷플릭스의 주가는 인기 시리즈의 속편에 대한 기대감에 힘입어 장중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오늘 우리 시장 어떻게 출발하고 있을지 가장 먼저 코스피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거래일 반도체와 금융주 그리고 금리 인하 수혜주 등의 선방으로 0.8% 이상 빨간불을 켰던 코스피. 오늘은 아쉽게도 약보합권에서 흘러가고 있고요. 2,700선이라는 이 저항선을 넘지 못한 채로 현재 2,693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수급 동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거래일 계속해서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가 이어졌던 코스피 시장. 오늘은 다시 하루 만에 이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빠져나가는 모습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코스닥. 현재 0.71% 코스피보다는 다소 강한 낙폭 기록하고 있고요. 780선 상회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 동향 지금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마찬가지로 코스닥 역시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세가 굉장히 눈에 띄고 있고요. 개인이 나홀로 매물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하루가 멀다 하고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오늘 우리 시장. 오늘은 하락장의 모습이 연출이 다소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오늘 저희가 주목해볼 섹터 바로 비만 치료제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 미국 성인 인구의 약 42%에 해당하는 1억 명이 비만이고 또 31%가 과체중인 상황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현재 이런 상황에 대해서 미 의약국은 소수의 비만인만 비만 치료제를 처방받고 있다면서 이 비만 치료제 처방에 대해서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제한적이라는 비판을 이어갔는데요. 이렇게 나이가 들수록 비만 정도가 약화하는 만큼 65세 이상의 의료보험에서 이 적극적인 환급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다시 한번 이 비만 치료제 섹터를 주창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오늘 저희가 주목해볼 이 종목, 과연 어떤 종목이 기다리고 있을지 저희 잠시 후에 만나볼 거고요. 실전 매매의 정수, 오늘도 이정수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자, 미국 시장은 뭐 별거 없었어요. 그냥 22일 날 있을 FOMC 의사록 발표, 23일에서는 파월이 또 연설을 뭘 한다 그러는데 별거 없을 것 같아요.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고 24일까지, 22일부터 24일까지 물정이 있죠, 그렇죠? 별로 관심이 없어요. 잭슨홀 미팅이 있는데 왜냐면 크게 그렇게 나쁜 얘기가 나올 것 같지가 않아요. 설사 이상한 얘기가 조금 나왔다.
이런 얘기는 안 나올 겁니다. 미국 망했습니다. 주식 다 던지세요. 이런 얘기는 안 나올 겁니다. 그냥 조금 뭐 금리 인하에 대해서 조금 더 뭐 스탠스를 가지고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뭐 이런 얘기는 뭐 늘 나왔던 거니까. 그런 얘기 나오면 잠깐 흔들릴 수 있겠죠. 흔들렸다가 또 다시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미국장은 결국은 신고점을 돌파를 할 건데 제가 이제는 뭘 봐야 된다 그랬어요? 해리스 부통령 관련주 대선 테마 보라 그랬죠. 오늘도 움직이는 쪽을 보면 오늘 뭐 우크라이나 재건도 조금 움직입니다. 우크라이나 재건도 조금 움직이고 그리고 일단 제약주도 움직이는데 그 제약주는 좀 이따 얘기할게요. 제약주는 어디 쪽이 움직이냐면 이제 비만 치료제하고 그리고 그 제테마는 종목 이름이고 한국 BNC, 제테마, 휴젤, 보톡스 관련주, 미용기기 관련주 이쪽이 좀 움직입니다. 근데 그거 말고 지금 대마 관련주 있죠? 이것도 제약이죠. 그래서 대마 관련주, 헬스 부통령 관련주 이쪽 움직이고, 그래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 움직이니까 건설주 움직이고요. 시장은 제가 어제 공개 방송도 했지만 시장은 괜찮다라는 걸 우리나라 시장에 있는 지금 강한 애들을 봐도 급락할 생각이 없는 우리나라 장을 보여주면서 자 미국 장도 보면 자 나스닥 뭐 빠진 것도 아니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제 이슈들이 지나가서 확률은 반반입니다. 밀릴 수 있어요. 이거 다우존스인데 뭐 내일이나 모레 이상한 얘기 나와가지고 밀릴 수 있죠. 이렇게 안 됩니다. 이렇게 될 일은 없고 살짝 밀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28일 날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 나오죠. 나쁘지 않을 걸로 예상을 합니다. 뭐 점점 더 도와줄 거니까. 근데 이제 시장의 예상보다 이제 감소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인 거지. 적자에서 아니잖아요. 적자 1, 2도 없고. 그래서 어쨌든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뭐 주춤거리는 것일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실적 발표 이후에 좋은 얘기가 계속 나와주면. 근데 뭐 좋은 얘기 꼭 반도체 쪽에서 안 나와도 해리스하고 트럼프가 알아서 포퓰리즘 정책, 미국 사람들한테 표심을 받기 위해서 돈 뿌리는 정책을 뭔가를 할 겁니다. 뭐 일자리를 어떻게 늘리는 거는 뭐 그쪽에서 알아서 할 일이고요. 그런 이제 인프라 투자 관련주들 뭐가 될지는 일단 뚜껑 열어봐야 되지만 이미 벌써 테마주들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과거에 공화당과 민주당이 정책을 펼쳤던 부분들 이 얘기를 여기서 또 얘기하면 또 지겨울까 봐 얘기 안 하겠습니다. 어쨌든 인프라 투자 관련주들 뭐가 됐든 간에 우크라이나 재건이 됐든 가상화폐가 되든 아니면 뭐 원전이 되든 전선이 되든 건설이 되든 조선이 되든 방산이 되든 반도체가 되든 태양광이 되든 풍산이 풍산이 아니고 풍력이 되든 근데 뭐라도 하여튼 미국에서 돈을 뿌려가지고 일자리를 늘리려고 노력을 할 것 같으니 그래서 거기에 이제 계속 초점을 맞춰야 되고 지금 그래서 오늘 에머리슨부터 해가지고 뭐 대마 관련주도 굉장히 강한데 보톡스 관련주도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 수혜주로 움직일 수도 있고 제약주가 꼭 해리스 테마 대마 관련주가 아니더라도 메디케어 관련주로 엮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삼성전자하고 현대차가 보핏 내지는 이제 입는 로봇에 대해서 지금 이제 출시가 지금 다음 달에 나온다고 하거든요. 그럼 그거에 맞춰서 의료기기 관련주들이 갑자기 성장세가 커진다. 갑자기 기사가 막 본물 터지 나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의료기기 관련주 움직이고 로봇주도 움직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시장이 이제 움직일 수 있는 테마가 너무 많아요. 근데 이게 하락장이거나 미국 경기가 폭락하거나 미국 경기가 안 좋거나 뭐 트럼프가 돈 안 뿌릴 거다. 미국 사람들 돈 다 뺏어갈 거다. 해리스도 돈 다 뺏어갈 거다. 미국 망하게 만들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정책을 펼치면서 막 관세도 막 1000% 내가지고 막 무역 장벽 세워가지고 다른 나라 못 살게 굴고 자기네들만 잘 먹고 잘 산다고 그렇게 한다고 하면서 미국 사람들도 못 살게 굴다고 막 세금 막 200% 300% 때려가지고 하여튼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막 못 살게 구고 뭐 이런 식으로 간다라 그러면 뭐 그럼 다 같이 공멸하는 거죠. 근데 지금 미국은 그렇지가 않다니. 미국은 지금 돈 뿌려가지고 주식시장을 끌어올릴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주목하라는 얘기에서 결국은 그렇게 되게 되면 좀 전에 얘기했었던 그 제약주가 되든 뭐 건설주가 되든 증권주가 되든 은행주가 되든 조선주가 되든 IT가 되든 방산주가 되든 뭐라도 지금 주도주가 돼서 간단 말이죠.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 중이고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갖고 있는 종목들이 이제 테마주면은 좀 빨리 지금 움직일 것 같은데 테마주가 아닌 쪽에서는 좀 지겨울 수 있습니다. 어쨌든 시장은 나쁘지 않다라는 거에서 미국 시장은 바로 돌파가 될 수도 있어요. 바로 돌파가 될 수도 있고 확률 반.
왔다 갔다 흔들다가 올라갈 경우도 반, 떨어지는 거는 별로 그렇게 예상치 않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요만큼 조정받는 건 나올 수 있죠. 근데 5% 이상 크게 급락하고 또 5% 빠지고 또 8% 빠지고 20% 빠져서 무슨 유럽 신용위기처럼 막 박살나가지고 막 그때 당시 막 2010년도 막 종목들이 막 박살나고 이런 흐름들은 미국에서는 안 나옵니다. 우리나라는 맨날 이상하게 움직이니까 뭐 우리나라는 뭐 또 그렇게 된다지 않으리란 법은 없으니까 제가 확정은 못 지겠는데 미국은 그럴 리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미국은 계속 상승장으로 갈 것 같아요. 우리나라 시장은 좀 따라가려고 노력을 할 거고. 그래도 테마는 그래서 좋다는 얘기입니다. 테마는 뭘 해도 좋아요. 테마는 뭘 갖고 있든 간에 해서 전선, 전력, 인프라 이슈가 되든 로봇, 인공지능 이슈가 되든 조선주 이슈가 되든 조선 기자재, 자동차 부품, 건설, 인프라 뭐가 되든 지금 뭐 나쁠 거는 없고 그래서 지금 제약바이오들도 신약이라든지 오늘 아침에 기사 보니까 미용기기, 미용의료 이쪽도 지금 매출도 되게 좋고 막 주가도 좋더라고요. 그래서 미용의료, 보톡스 관련주들 상당히 지금 흐름들이 좋습니다. 이제 올라간 지 이제 한 달 정도 됐는데 주가들이 꽤 잘 올라갔어요. 그래서 제테마, 메디톡스, 한국 BNC, 대웅제약, 휴젤, 파마리서치 잘 갔어요 이런 애들. 그리고 비만 치료제들도 한동안 잘 움직이다가 지금 떨어졌는데 비만 치료제도 지금 움직임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왜냐면 노보노디스크 덴마크에서 만들었다 그러는데 이게 유럽에서 무지막지하게 많이 팔렸대요. 어쨌든 이런 이제 테마주들이 지금 무궁무진하게 지금 많은 이슈들을 뭐 각각 다 갖고 있어요. 막 전기차 얘기도 빼먹었는데 전기차 화재 이슈로 해가지고 뭐 방지 기술이라고 막 어제도 막 급등 나오고 지금 난리죠. 그래서 지금은 테마주 장세인데 쫓아 들어가지 마세요. 쫓아 들어가면 그 순환매에 다칩니다. 그러니까 물렸다가 한 일주일에서 한 달 정도 갖고 가면 다시 수익으로 바뀌기는 할 텐데 지금 장이 좋으니까 이왕이면은 물렸다가 수익 내는 것보다는 조정받을 때 싸게 사서 올라갈 때 팔아먹는 게 낫잖아요. 그게 매매잖아요. 끌고 가는 것보다는 매매. 자, 그래서 지금은 매매가 좋은 장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갖가지 모든 테마주들은 올라갈 다 핑계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유들로 인해서 올라가는 거니까 하여튼 테마주에 집중을 더 하자. 대선 테마도 있고 하는 부분들 말씀드렸고 자,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매매의 정수, 오늘장 표적 종목 시간입니다. 앞서서 오늘 증시 흐름 다시 한번 짚어보고 왔는데요. 여전히 오늘도 이 테마주 전성시대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대마 관련주와 보톡스 관련주 등 이 제약바이오를 중심으로 매기가 쏠려주고 있는 가운데 또 우크라이나 재건 그리고 전기차 화재 테마까지 오늘장에서 계속된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테마주 매매의 용이한 시장이라는 점 다시 한번 짚어주셨으니까요. 이 점 투자에 참고해 보시길 바라면서요. 이렇게 종목에 관한 대응이 더 필요하실 여러분을 위해서 저희 오늘도 종목 상담 신청 받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전화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샵 008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 단가 그리고 비중까지 보내주시면 여러분의 투자 고민 저희가 이 자리에서 말끔하게 해소해 드리겠습니다. 또 아울러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고요.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고 있죠.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또 최근 당사를 사칭하고 있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까요. 이 점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본격적으로 오늘의 주인공 만나볼 텐데요. 이 비만 치료제뿐만 아니라 오늘 활황을 띠고 있는 이 대마 관련주로도 엮어볼 수가 있겠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주인공이 기다리고 있을지 지금 바로 보시죠. 네, 오늘장 표적 종목 한국 BNC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는 잠시 후에 체크해 볼게요. 이 한국 BNC 지금 시각 흐름 바로 보자면요. 4% 이상 강하게 올라서면서 6,650원 선에 거래 중입니다. 전문가님, 오늘 한국 BNC라고 하면은 이 기존의 비만 치료제뿐만 아니라 이 해리스 관련주죠. 마리화나 관련주로도 엮어볼 수가 있겠는데요. 굉장히 핫한 테마들끼리 엮어 있는 종목입니다. 과연 어떻게 공략해 보면 좋을까요? 자, 국내 비만 치료제가 이제 위고비가 10월 달에 이제 들어온다 그러죠. 일단 유럽에서는 판매가 뜨거웠다고 합니다. 얼마나 팔렸나 봤더니 미국, 뭐 노르웨이, 뭐 덴마크 뭐 그런 쪽으로 많이 팔렸는데 매출이 6조 6천억 정도 나왔다고 해요.
1조도 아니고 6천억도 아니고 6조 6천억 정도 나왔고 전년 동기 대비 407% 증가했다 그러는데 이게 약이 소용이 없으면 6조나 팔렸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임상 실험을 했는데 뭐 67주인가 68주 정도 4주에 한 달이니까 뭐 하여튼간 한 60주가 55주에서 60주 뭐 이 정도면 1년 이제 넘는 거니까 1년 넘도록 지금 테스트를 해보니까 한 체중 감량이 한 15% 효과가 평균적으로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또 미용에 또 많이들 또 관심이 있잖아요. 뭐 어린 나이 친구부터 해서 뭐 나이가 드신 분들도 마찬가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미용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도가 높은데 그래서 이 비만 치료제 한 7kg 정도 빠진 거, 그러니까 이전에 있어서 싹센다 같은 경우는 평균 체중 한 7% 정도 빠진다 그럽니다. 주사 매일 맞아야 돼요. 근데 요 위고비는 일주일에 한 번 맞으면 되고 15% 정도, 한 80kg 정도 되시는 성인 남성분이 맞으면 막 먹어도 돼요. 막 먹어도 물론 식단 조절 본인이 하겠죠. 살 빠지는 거 보면 더 잘 되게 돼 있습니다. 왜냐면 기뻐서. 근데 막 먹어도 됩니다. 막 닭고기 막 먹어도 되고요. 막 짜장면 먹어도 되고 뭐 햄버거도 먹어도 되고 그래도 살이 빠진다는 거죠. 왜냐면 그런 작용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혈당을 낮추는 뭐 이런 이제 작용으로 인해 가지고 살이 빠지는 건데 일주일에 한 번만 놓으면 된다 그러고 그래서 국내에 들어오게 되면 유럽에서도 잘 팔렸으니 뭐 안 받아 알죠. 우리나라 성형 또 그쵸? 뭐 강남 이런 데 봐봐요. 다 피부과 아닙니까? 근데 최고의 성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이어트예요. 사람이 다이어트를 하면 성형을 안 해도요. 사람이 그냥 달라 보입니다.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들어오게 되면 뭐 연예인들도 뭐 이걸로 광고 나오겠죠. 그래서 엄청 잘생겨지고 엄청 이뻐지고 그렇게 해서 이 위고비로 이렇게 살 빠졌다 그러면은 또 우리나라 또 청소년들 또 다 맞으러 갈 거고 대학생 다 맞으러 갈 거고 직장인들 일할 시간이 없잖아요. 아니 운동할 시간이 없잖아요. 살 뺄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먹는 거 이거 스트레스 푸는 분도 많습니다. 이거 안 먹으면은 미쳐버린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오히려 더 먹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거 우리나라가 인구는 적어도요. 벤츠 판매량 전 세계에서 손에 꼽히죠. 그러니까 뭐 미용, 그다음에 뭐 자동차 뭐 샤넬백 이런 거에는 또 진심으로 또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저는 이슈가 된다고 봅니다. 여러분들도 뭐 그냥 운동 안 하고 한 15kg 정도 그러니까 80kg 되는 분이 한 70kg 되는 거거든요. 남성분이 한 15% 정도 빠지면 그 정도 빠진다 그러면 한 10에서 12kg 정도 빠져가지고 70kg, 80kg 분이 70kg 되고 68kg 되고 막 이러면 안 맞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이슈가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오늘도 기사가 나왔는데 일라일리에서 1년 동안 투여를 해봤더니 당뇨병이 94% 예방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뇨병이 예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당뇨병이 이제 몸에서 탄수화물을 분해해서 당이 나오는데 그게 이제 몸에서 어디입니까? 그게 신장인지 어딘지 어쨌든 거기서 그거를 분해를 못 하니까 그렇게 해갖고 그래서 오줌이 거품 나오고 오줌에 그러니까 당이 많아서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당뇨병 합병증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뭐 신장, 눈, 뭐 발 다 썩어 들어가고 막 손가락 막 다 안 좋아요. 하여튼 합병증으로 사람이 죽는 병이 나오는 게 이제 당뇨병인데 그거를 예방하는데 94% 정도 된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작용을 같이 하는 거죠. 이전부터 그런 작용을 한다고 이미 당뇨병 신약으로도 이미 이슈가 있었던 건데 기사가 또 나오면서 그런 이슈들 그래서 건강과 어차피 우리나라에 이제 나오게 되면은 건강과 그다음에 미 두 가지를 잡을 수 있어서 일로 이슈가 되든 절로 이슈가 되든 어쨌든 제약주들은 뭐 이런저런 이슈로 해가지고 움직일 텐데 지금 보톡스 관련주가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뭐 휴젤, 뭐 제테마, 이거 제테마는 종목 이름입니다. 이런 애들 이미 움직이고 있고 뭐 대웅제약부터 해갖고 이미 미용치료 기기 관련주들부터 해서 이미 움직이고 있는데 이 비만 치료제도 기사가 오늘 나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엮일 줄을 알고 있었던 거고 기사가 미용 치료 그쪽 보톡스의 비만 치료제도 같이 따라갈까 뭐 이런 기사가 나왔거든요. 같이 따라가겠죠. 주사 맞는 그 보톡스 맞는다고 15kg 안 빠지잖아요. 10kg 안 빠지잖아요. 근데 이거는 맞으면 빠지잖아요. 성형보다 더 위대한 거죠. 뭐 예전에 보면 지방 흡입술도 있는데 그런 거 안 해도 되잖아요. 알아서 빠지는 거잖아요. 이게 빠지는 원리가 몸에서 그 지방으로 축적하는 당이, 그러니까 포도당이 몸에 그러니까 이거 에너지원으로 써야 되는데
현대인들은 움직이질 않으니까 다 지방으로 다 추적을 합니다. 뱃살 나오고 얼굴살 찌고 막 그렇죠? 점점 찌는 거예요. 이게 하루 만에 안 찝니다. 여러분 살 20kg, 30kg 찌신 분들 하루 만에 찝니까? 아니에요. 이게 1년, 5년, 10년 누적된 거. 근데 그것들을 줄일 수 있는 별 노력을 들이지 않고 주사만 맞으면 줄일 수 있다 그러는데 저는 그래서 이거 이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비만 치료제 오늘 그래서 한국 BNC 가지고 나왔는데 이게 또 해리스 부통령 또 대마 관련주로 들어가네요. 그래서 이 종목 이따가 가격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장 표적 종목 다 같이 만나봤는데요. 비만 치료제뿐만이 아닙니다. 이 해리스 부통령 관련주인 마리화나 관련주까지 엮어볼 수 있는 한국 BNC인데요. 무려 이 15%의 체중 감량 효과가 있다니 저도 굉장히 솔깃한 상황입니다. 과연 매수가는 어떻게 될지 저희 잠시 후에 만나볼 거고요. 저희는 가장 먼저 이번 주에 공략해본 표적 종목 상황 화면을 통해서 정리해보고 오겠습니다. 네, 이번 주 표적 종목 수익률 현황입니다. 가장 먼저 8월 19일 한미약품 29만 원 선에 짚어주셨는데요. 벌써 2.4%가 넘는 수익률 저희 도달했고요. 이어서 8월 20일 KBI 메탈 3,100원 선에 짚어주셨는데 아쉽게도 이날 기준으로는 매수가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이번 주 종목 상황 다시 한번 체크해보고 왔는데요. 바로 지난장의 주인공이었죠. 이 KBI 메탈 추가 대응 전략 오늘 살펴볼 거고요. 또 오늘 장에서의 한국 BNC 매수가까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자, 일단 전일날 드렸던 종목이죠. KBI 메탈 전선테마인데요. 일단 차트가 강한데 어제 3,100원이게 됐었는데 지금 그거보다 좀 내려왔죠. 오늘 그러니까 어제는 이제 제약바이오주들 중에서 진단키트가 좀 흔들렸고 오늘은 이쪽이 이제 흔들리는 척 하는데 좀 더 떨어지면 더 싸게 사면 더 좋죠. 어차피 전선 테마주는 미국에서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이쪽 인프라는 돈을 써야 되는 쪽입니다. 미국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 혹은 미국의 인공지능과 반도체 앞으로의 산업을 위해서 첨단 산업을 위해서 전력 인프라는 바꿔야 돼요. 뭐 미국에서 기사 나왔잖아요. 노후화됐다고. 그리고 미국은 뭐 뉴욕이라든지 뭐 이렇게 큰 대도시들만 잘 돼 있지 조금만 옆으로 가면요 다 시골이에요. 뭐 전선은 깔렸겠죠. 전기는 깔렸을 텐데 그 옛날에 그 영화 옛날 거 보면은 막 되게 세련돼 있게 우리나라는 다 땅 속으로 다 묻은 게 많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도 한 80년대 90년대 가면 다 위로 전신줄로 뭐 굵게 이렇게 막 크게 돼 있는 거 아니고 알잖아요. 여러분들 시골 가면은 지금도 시골 가면은 전선 이렇게 늘어져 있고 막.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돼 있는 데들이 미국이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다 노후화된 것들 다 교체하고 근데 그런 이제 이슈들은 나올 거라서 저는 뭐 크게 걱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차트를 보면 거래 실렸죠. 상승했죠. 내려왔죠. 모양 만들고 있죠. 때가 되면 급등 나옵니다. 이거는 뭐 볼 것도 없어요. 이거는 급등 나올 수밖에 없는 지금 흐름과 이슈들과 그리고 얘네들이 탈원전 시대에서 실적들이 다 안 좋았다가 점점 실적들도 회복을 하고 있고 앞으로 회복은 대박 나겠죠. 뭐 미국만 노후화됐습니까? 뭐 인도네시아 노후화 안 됐대요. 뭐 중국은 안 됐대요. 뭐 캐나다는 안 됐대요. 뭐 브라질은 안 됐대요. 호주는 안 됐대요. 호주는 뭐 땅덩이도 넓겠다. 어쨌든 전 세계적으로 뭐 이런 전선 업체들 다 깔러 돌아다녀야죠. 그래서 뭐 최근에 기사들 보면은 우리나라가 미국으로 전선 수출한다 뭐 이런 기사들도 꽤 나왔었는데 요즘에 좀 잠잠한데 또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거래량 봐서는 이거는 다시 돌파할 수 있는. 근데 이게 딱 해리스하고 트럼프가 입에서 자 전선에다가 돈 한 5천조 투자할 겁니다. 딱 이렇게 한마디만 해주면 다 점상한가 갈 텐데 그런 얘기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토론회에서 무슨 정책을 얘기를 하는지 거기에서 뭐 태양광에다가 1조 투자하겠습니다. 그러면 올라가겠고 뭐 그런 식으로 뭔가 이슈가 나와야 돼요. 뭔가 이슈가 나와야 세력들도 그거 생각해서 열심히 매집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오늘 뭐 3,100원에 들어왔으니까 뭐 샀는데 하는 사람들도 있겠는데 더 싸게 사면 더 좋잖아요. 그래서 일단 가격은 미도달됐습니다. 더 싸게 사면 좋은 거고 어차피 다시 신고점으로 돌파할 것 같은 차트니까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자, 급등명중 종목 자 한국카본으로 가겠습니다. 한국카본. 자, LNG선 뭐 컨테이너 뭐 그런 데 들어가는 이제 카본 뭐 냉매 보냉제 이제 관련주로 한때 이슈가 됐던 종목인데 실적들은 점점 좋아지는 것 같고 차트가 이제 바닥에서 좀 올라왔죠.
그래서 요즘에 성광밴드도 그렇고 조선기자재들이 조선주들이 좋으니까 그러니까 배가 많이 팔리면 조선기자재들도 같이 성장을 합니다. 왜냐면 당연한 거죠. 왜냐면 그 우리나라에 있는 조선소들이 일을 할 때 거기다 뭘 채워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그냥 철판만 갖다가 그냥 동그랗게 만들어서 나가는 게 아니라 안에 뭘 채우고 뭘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러면은 조선소 옆에 이미 이런 회사들이 바로 옆에 있답니다. 왜냐면 바로 그 재료를 갖다 주고 만들기 위해서. 우리나라 또 배 또 빨리 만들어도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이미 벌써 예전부터 끈끈하게 거의 뭐 가족처럼 끈끈하게 같이 사업을 딱 묶여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악어와 악어새보다 더 끈끈한 관계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선주들이 실적이 좋고 계속 우상향으로 올라가게 되면 한국화본 같은 애들도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요. 어쨌든 전고점을 돌파를 했고 그렇게 해서 22% 올라왔는데 이렇게 올라왔으면 또 조정받겠죠. 뭐 이렇게 지금 확산형으로 움직인 것 같은데 여기 저항대 받는 거니까 또 조정받았다가 또 올라가고 그러니까 조정받는 거 싫으면 지금이라도 팔면 되는 거고 조정받는 거 싫지 않고 저는 어차피 그냥 장기 투자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 시장 2,900 돌파한 것도 아니고 나스닥도 신고점 돌파한 게 아니라서 박스권 매매하는 게 가장 좋을 겁니다. 안 그러면은 갑자기 잭슨홀 미팅 이후에서 미국 시장이 그냥 빠짐의 이유가 없어요. 그냥 차익 실현입니다. 그냥 최근에 빠진 것도 이유 없어요. 무슨 미국 경기 침체 다 핑계고요. 그냥 차익 실현이에요. 차익 실현했으니까 다시 또 올라가는 거고. 최근에 엔비디아 왜 빠졌느냐? 위에서 그냥 누가 판 거예요. 다시 밑에 누가 산 거예요 또. 그래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샀다 팔았다 하니까 올라갔다가 미국장도 나스닥도 떨어졌다 올라갔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매매를 해야 차익 실현을 하고 더 싸게 사니까. 여러분들도 위에서 팔고 밑에서 사고 위에서 팔고 밑에서 사고 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세력들도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냥 매매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이 2,900 돌파하고 3,000 돌파하고 계속 올라가고 이런 상황이면 그냥 끌고 가는 게 유리하겠지만 지금은 매매가 유리합니다. 그래서 저항권에 부딪혔다 싶으면은 어느 정도 절반이라도 팔아갖고 내려오면 다시 사야지 하는 게 가장 제가 볼 때는 지금 매매하는 데 있어서 제일 좋은 전략이고 뭐 그런 거 말고 그런 거 귀찮고 저는 고점에서 안 팔아도 내려오면 더 사야 됩니다. 뭐 이런 사람들은 그냥 끌고 가도 돼요. 근데 내려오면 또 생각이 바뀌겠지. 그때 팔 걸 이런 생각을 분명히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하기 전에 미리 먼저 매매로 대응을 하셔라. 언제까지? 미국 시장 신고점 돌파하기 전까지 우리나라 코스피 최소 2,900 돌파하기 전까지 여기입니다. 꼭대기예요, 꼭대기. 여기 돌파하기 전까지는 매매가 무조건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님 저는 그냥 가져갈래요. 그래 2,900 돌파하면 가져가도 돼요. 2,900 돌파하면 여기까지 좀 여유가 있으니까. 그리고 3,300 돌파하면 그러면 또 가져가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수 3,400 역사상 신고점 3,400을 가든가 2,900을 돌파하든가 그러면 끌고 가는 게 유리해요. 근데 그럴 가능성이 여러분이 봐도 크지가 않죠. 그러니까 매매가 유리한 겁니다. 그래서 한국화본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지금 테마주들도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매매가 유리합니다. 자 그리고 삼성전자. 자, 삼성전자 얘도 뭐 미국 시장 나스닥이 떨어지면은 떨어질 거고 올라가면 올라갈 거고 거기에 맞춰서 춤을 추는 거니까 죽는 거 아니에요. 죽는 건 아니고 미국이 어쨌든 넘어가긴 할 건데 지금 넘어갈 거냐 다음 달에 넘어갈 거냐 이 싸움이니까 얘도 지금 박스권을 왔다 갔다 합니다. 마찬가지 대응은 좀 전에 한국카본과 비슷해요. 수익이 났는데 매매를 하겠다. 그럼 지금 팔았다가 내려올 때 다시 싸게 사면 되죠. 그래봤자 5%밖에 안 내려올 것 같지만 뭐 그거라도 사고 팔고 하겠다면 매도하면 되는 거고. 근데 의외로 잭슨홀 미팅 끝났더니 28일 날 엔비디아 실적 발표했더니 이건 예상보다 더 좋더라. 거기다가 뭐 갑자기 뭐 무슨 램 리서치 막 이런 애들이 튀어나와갖고 램 가격이 앞으로 막 뭐 100%가 올라갈 거고 그래도 막 다들 램 달라고 하니까 아니면 뭐 DDR6, 7이 나왔는데 이게 지금 대박이니까 이게 또 엄청나게 또 수익을 많이 낼 거고 뭐 삼성전자가 뭐 12달에다 성공해가지고 뭐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나올 거고 뭐 엔비디아가 뭐 블랙엘 3, 4를 만들어놨는데 지금 이게 대박이 쳐졌는데 뭐 등등등등 뭐 이런 이슈로 해가지고 갑자기 막 나스닥이 급등이 나오고 막 이래버리면 얘도 같이 급등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미국 시장을 보면서 매매를 해야 돼요. 근데 지금 미국 시장이 아직 빠지겠다는 시그널 없으니까 잭슨홀 미팅까지 보고 흔들린다 싶으면 그때 매도했다가 다시 사면 되고 아직은 빠지지도 않아요. 얘도 안 빠집니다. 그래서 어쨌든 5%대, 6%대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일단 이것도 매매하는 게 더 유리하긴 합니다. 근데 뭐 장기 투자에서 저는 전문가님이고 어차피 반도체 좋다면서요. 나중에 인공지능 시대 온다면서요. 그렇죠. 저는 10년 내다봅니다. 10년 뒤에 아이언맨 날아다니고 뭐 이런 거. 10년 뒤에 저는 그럴 것 같아요. 날아다니는 로봇들도 있어요 지금. 있는데 일단 사람이 입고 날아다니는 겁니다.
그 특수부대들이 쓰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인공지능 로봇 머리만 누면 지들이 날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영상 안 보셨구나.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진짜 특수부대들, 미국 특수부대들이 배를 가고 있다가 해적 소탕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진짜 아이언맨처럼 날아다닙니다. 잘 날아다녀요. 막 이상한 거 아닙니다. 되게 잘 날아다니고 진짜 작전에 투입이 돼요. 아마 우리나라도 도입해서 우리나라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 정도 기술이면. 근데 그게 이제 사람이 입는 옷이 아니고 그게 진짜 로봇이 딱 착용하고 있는 그게 아이언맨이죠 뭐. 그게 가능합니다. 어쨌든 10년 뒤에는 뭐 별의별 이상한 로봇들이 많이 나올 것 같으니까 그때를 대비를 해서 신고점 간다고 봅니다. 자, 하이닉스도 마찬가지. 자, 하이닉스 10년 뒤에 100만 원 간다 그랬죠? 아직 1년 안 됐어요. 그렇죠? 아니구나. 1년은 된 거네요. 작년에부터 얘기한 거니까. 작년에서 30만 원, 1년 됐습니다. 9년 남았습니다. 9년 남았는데 세상이 바뀔 거예요. 근데 지금 당장 간다? 아니요. 지금 가지면 여러분들 몸에 살이 나옵니다. 안 가요. 오히려 100만 원 가기 전에 10만 원으로 떨어질 일이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단번에 안 올라갑니다.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갖다 던지고 버려버리면 갑자기 30만 원, 50만 원 가고 그러겠죠. 항상 그랬으니까 테마주들이. 테마주는 아니고 원래 주식들이 개인들을 이렇게 태워놓고 100만 원 안 갑니다. 그래서 뭐 예전에 포스코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뭐 최근에 이제 이슈 있었던 이제 전원주 씨도 마찬가지고 그런 분들은 보면은 그 등락폭을 다 견뎌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식 산 거를 까먹었다 하는 분들이 이제 막 20년 지나고 나서 어유 이게 많이 올라갔네. 이렇지 않고서는 사람의 욕심이라 웬만하면 오를 때 팔고 떨어질 때 팔고 그러죠. 그래요. 하여튼 하이닉스도 삼성전자와 똑같습니다. 왔다 갔다 한 다음에 다시 올라갈 텐데 이 올라가려면 미국의 엔비디아랑 나스닥이 올라가줘야 돼요. 그래서 걔네들에 맞춰서 움직이는 거니까 미국 시장은 보면 됩니다. 그래서 대형주를 하는 건 차라리 미국 주식을 하는 게 유리해요. 대형 주식을 할 거면. 미국 주식이 올라가야 올라가는 거니까. 미국 주식 빠지면 그대로 떨어지고 혼자서 못 올라가고. 반대로 미국 시장에 엔비디아는 올라가는데 하이닉스는 떨어지고. 그럼 뭐가 유리해요? 미국 주식이 더 유리하겠죠. 테마는 우리나라 주식이 더 유리하고요. 왜냐하면 수익률이 달라요. 그거는 나중에 다시 또 얘기를 하고.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의 표 종목인 한국 BNC. 자, 이 차트를 보면요. 딱 여러분이 보더라도 지금 여기서 손 대기가 어려울 거예요. 왜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대부분 종목들 갖고 있는 것들은 다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언제 오르나 이러고 있는데 이는 벌써 어느 정도 오른 상태입니다. 비만 치료제 이슈가 있어서 앞에 엄청나게 올라간 상태예요. 그러니까 많이 올라와 있다 보니까 이 밑에 있는 종목을 팔아다가 떠 있는 종목을 교체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물물교환이라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있는 뭐 되게 아끼는 뭐가 됐든 간에 뭐를 팔아서 절로 교체를 해야 되는데 그 파는 게 너무 가격이 너무 가치가 하락을 해서 그걸 팔고 이미 주가가 지금 이거는 대마 관련주로 엮여 있단 말이에요. 주가가 좀 올랐죠.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넘어오기가 쉽지 않아요. 신규 매수가 아니고서야 기존에 있는 사람들은 넘어오기가 쉽지가 않아서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조만간에 고가를 돌파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어쨌든 요거는 이제 이렇게 지금 저항대 부딪히고 있는데 이제 조정받으면 다시 움직일 걸로 예상을 하거든요. 근데 오늘서부터 이제 잭슨홀 미팅이 있고 그러니까 굳이 쫓아가지 말고 조정받을 때 그러니까 정고점 돌파는 나올 것 같고 한데 이슈는 좋아요. 비만 치료제 이슈 있고 그다음에 해리스 부통령 대마 관련주 이슈 있고 두 개 있기 때문에 일단 오늘은 가격은 잘 안 오르겠지만 6,000원 이하면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6,000원 정도 내려오면 한번 공략을 해보시고 오늘은 그냥 이런 종목이 있구나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비만 치료제하고 그다음에 해리스 부통령 관련주 이쪽 애들이 둘 다 강했기 때문에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다. 그러면 이거 관련주로 해서 다른 애들도 또 파생되는 애들 있죠. 그래도 찾아가지고 또 매매하면 되겠다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장 표적 종목 한국 BNC 매수가는 6,000원 수준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종목별 대응이 더 필요하신 여러분을 위해서 저희 아직까지도 신청 창구 활짝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는데요. 전화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명과 매수 단가 그리고 비중까지 차례대로 3가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의 활용 점정이죠. 이 종목 상담 첫 번째 종목부터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가장 먼저 기다리고 있는 종목은 가온전선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가 47,000원 그리고 20%의 비중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이 시각 흐름 체크해 보자면요. 2%가량 내려가게 되면서 38,900원 선에 거래 중입니다. 이 차트를 보니까요. 지난 검은 월요일 이후로 급락 되돌림 나오다가 21선이 저항선으로 작용하면서 다소 아쉬운 횡보세 보여주고 있는 가온전선. 추가 대응 전략 어떻게 세워볼지 지금 바로 만나볼게요. 자, 가온전선 보겠습니다. 자, 전선 관련주죠. 47,000원대. 그 정도는 올라올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올라갈 수가 없는 게 트럼프도 아무 얘기 안 하고 해리스도 아무 얘기 안 하잖아요, 지금. 얘기가 나와야 돼요. 해리스가 전선 전력 이쪽 인프라에다가 돈을 넣어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급등을 하겠죠. 아니면은 트럼프가 값싼 에너지로 전기 가격을 50%로 내릴 건데 그래서 화석 연료를 떼어야 되고 LNG를 써야 되고 원전을 돌려야 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돌리고 나서 전기를 전송시켜야 되는데 전기를 전송시키는 데 있어서 일단은 노후화되어 있는 전선주들을 싹 다 미국에 있는 것들 모두 다 갈아엎어야 됩니다. 뭐 이런 얘기를 트럼프가 얘기를 하면 점상한가 가겠죠. 근데 지금 그 두 얘기가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기다려야 돼요. 언젠가 나오겠죠. 뭐 미국도 뭐 돈 쓸 데 없으면은 우리나라도 보면은 심심할 때마다 도로 갈아엎잖아요. 그렇죠? 그래야지 또 일하는 사람 어쨌든 그것도 나쁜 게 아니에요. 왜냐면 그래 일자리도 생기고 그렇죠? 일자리 생기고 뭐 보면은 여러분 봤을 때는 멀쩡해 보이지만 밑은 또 모르죠. 밑에 또 금고가 있을지. 어쨌든 매년 막 이렇게 도로도 막 갈아엎고 막 전신주도 막 그렇죠? 다시 세우고 이렇게 하면서 돈을 쓰면서 일자리도 창출하고 미국도 그렇게 미국 뭐 돈 많은 나라인데 뭐 무슨 뭐 걱정입니까? 쓸 돈이 남아 돌아서 문제가 아닌가. 저는 미국은 저는 그런 쓸데없는 걱정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미국은 돈이 많아서 그래서 뭐 할 게 많죠. 뭐 항만도 도로도 그다음에 뭐 전구도 갈아야 될 거고 배도 만들어야 될 거고 미사일도 만들어야 될 거고 탱크도 만들어야 될 거고 비행기도 만들어야 될 거고 그렇죠? 그러다 보면은 전선도 갈아야 되겠죠. 그래서 언젠가는 미국에서 그런 이제 우리나라 뭐 그런 이제 정책주가 나오듯이 미국 시장에도 그런 정책 이슈가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그냥 갖고 있다 보면 때가 되면 움직일 거예요. 앞에 거래량 실렸으니까 그냥 보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저희 한국 알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가 1,850원 그리고 20%의 비중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난 19일 전고점을 돌파하나 싶었으나 아쉽게도 구분응선에서 미끌리면서 약간 추락하는 모습, 밀려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지금 시각 흐름 체크해보자면요. 약 2.4%가량 떨어지게 되면서 1,420원 선에 거래 중인데요. 아무래도 이 지난 19일 좀 매수를 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전문가님, 어떤 대응 전략 필요할까요? 자, 주류 관련주, 알코올 관련주. 그래요. 일단은 다시 올라오게 되면 한번 팔았다가 밑에 다시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거래가 그렇게 많이 실리진 않거든요. 이전에 한번 거래 한번 실렸었는데 이때 있었던 이슈가 뭐였는지를 생각해보면 이때도 뭐 코로나 이슈였던 것 같은데 어쨌든 슉 올라갔다가 다시 또 쭉 빠지고 또 슉 올라갔다 쭉 빠지고 그 정도는 생각은 계속 하세요. 뭔가 큰 이슈가 생겨가지고 이쪽으로 올라갈 그런 이제 엄청난 이슈가 아니고서는 그러니까 과거에서는 코로나 때문에 이제 알코올 관련주 한번 움직인 적이 예전에 한번 기억이 있는데 그 이후에서도 최근에 움직인 게 뭐로 움직였는지 저는 알고 있는 기사가 없네요. 그러니까 거래도 없으니까 그래서 박스권 매매. 그래서 내려오면 다시 또 사고 올라오면 팔고 뭐 그 정도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박스권의 고점 부분에 지금 포진이 돼 있으니까 수익 한번 나면 팔았다가 또 내려오면 또 샀다가 아니면은 뭔가 이슈가 나올 것 같아 가지고 있다면 한 50%만 사고 팔고 하시는 게 제일 좋은 전략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만나볼 종목은 DI 기다리고 있습니다. 매수가가 22,488원 그리고 20%의 비중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시각 흐름 바로 체크를 해보자면요. 약 3%가량 내려가게 되면서 15,900원 선에 거래 중입니다. 마찬가지로 21선이 저항선으로 작용하고 있는 모습 관측이 되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지금부터의 전략이 중요할 것 같네요. 자, 이거는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강하게 움직여야 돼요. 신고점으로 가야지만 움직입니다. 왜냐면 반도체하고 시스템 반도체 관련주잖아요.
자, 차트는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은데 그동안 많이 올라왔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러니까 5개월 동안 올라갔으니까 5개월 빠져도 얘는 아무 할 말이 없는 겁니다. 5개월 올라갔으니까 5개월 빠져도 무슨 할 말이 있어? 5개월 올라갔다 했는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5개월 중에 3개월 정도는 빠져도 돼요. 2개월 빠져도 됩니다. 1개월 너무 적게 빠진 거죠. 그래서 5개월 올라갔으니까 한 2개월 정도는 생각을 하고 2, 3개월 정도 생각을 하고 최장기가 한 5개월까지 생각을 하고 근데 그 전에 얘가 정신 차리고 움직이려면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신고점을 가면 되는데 얘네들은 자체적으로 신고점을 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호재가 나와도 실적이 뭐 역사상 최대치를 쳐도 얘는 혼자 못 가요. 왜? 얘는 지수 관련주라 그래요. 얘가 시가총액이 10억밖에 안 되면 점상한가 가죠, 그러면. 시가총액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나라 지수를 만지고 있어서 우리나라 지수를 꾹 누르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걔네들은 이제 뭐 선물도 하고 그다음에 옵션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걔네들 때문에 우리나라 지수가 폭등하지 않는 이상은 이거는 나스닥과 엔비디아를 봐야 돼서 나스닥과 엔비디아가 역사적인 신고점을 돌파를 한다. 그러면 하이닉스가 신고점으로 올라오겠죠. 하이닉스, 그러니까 엔비디아하고 나스닥이 신고점을 가면 얘도 24만 원 가겠죠. 그러면 그때 DI가 발동이 걸려서 22,000원까지는 올라올 수 있어요. 딱 물린 자리. 그것도 참 웃기죠. 나스닥하고 저기 뭐냐 엔비디아는 신고점을 갔다는데 얘는 신고점을 못 가고 여기밖에 못 간다고 하니. 그래서 미국 주식이 좋은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미국 주식 강한 애들은 아예 넘어가고 그 다음부터 이제 움직이는 애들은 이제 따라가면서 조금씩 움직이고 그러다 보면 이제 내년에서는 이제 반도체주들이 실적들이 대부분이 다 엄청나게 좋을 거라서 그러니까 내년부터 내후년이 엄청나게 좋아집니다. 인공지능 때문에. 그래서 내년부터 내후년이 얘네들이 이제 그러니까 이 악물고 기다리면은 수익뿐만 아니라 큰 수익이 나올 수 있는데 올해는 계속 박스권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 시장도 박스권, 삼성전자도 박스권, 하이닉스도 박스권, 미국 시장도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아직은 박스권. 넘어가면 또 넘어가는 대로 좋아지겠지만 아직은 박스권이니까 이것도 박스권 대응으로 한 22,000원 그런 식으로 올라오면 자체적으로 못 갑니다. 미국 시장이 올라오면 한번 팔아주셔라 라는 말씀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간 시황 갔다가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매매의 정수 중간 시황 시간입니다. 저희는 가장 먼저 오늘 장의 주인공 이 한국 BNC 지금 이 시각 주가 흐름 다시 한번 체크해 볼 텐데요. 현재 여전히 4%대의 상승률 유지하고 있습니다. 좋은 출발 보여주고 있고요. 6,640원 선에 거래 중인 한국 BNC 만나봤습니다. 이어서 양시장 흐름 체크해봐야겠죠. 가장 먼저 코스피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 외국인과 기관이 하루를 걸러서 이 매수와 매도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가 강조가 되면서 지금 이 시각 약보합권에서 흘러가고 있고요. 어느새 2,690선까지 밀려난 코스피 모습 보고 계십니다. 이어서 코스닥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외국인과 기관이 나란히 매물 토해내고 있는 코스닥 시장. 어느새 1%가 넘는 낙폭 기록하게 되면서 778선까지 밀려나는 모습 관측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코스피에 비해서 코스닥에서 다소 매물 출회가 많이 되고 있는 모습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 속에서 오늘 특히 어떤 점에 주목해 볼지 지금 바로 전문가님 중간 시황 듣고 오겠습니다. 자, 지금 종목들 움직이는 게 너무 눈에 뻔하잖아요. 뻔하다는 게 뭐냐면은 자, 최근에 제약주들 막 올라갔죠. 근데 올라간 게 좀 길긴 했지만 어제부터 좀 빠집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전기차 관련주들 막 전고체 관련주들 움직이다가 오늘 좀 빠져요. 그리고 그동안 안 움직였던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이 다시 올라가고 그리고 대마 관련주들이 그동안 약간 좀 조정을 받았었는데 다시 또 움직이고 뭐예요? 돌아가면서 움직이죠. 마찬가지 증권주들도 며칠 동안 강하게 움직이는 것 같으니 오늘 뭐 많이는 안 빠지만 조정받으려고 살짝 빠지고 그리고 건설주들이 그동안 조금 조정받았다가 오늘은 또 건설주들이 강하고 이게 지금 돌아갑니다. 자꾸.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쫓아 들어가면 물려요. 쫓아 들어가지 말고 아까도 제가 한국 벤시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비만 치료제들이 최근에 좀 조정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에 떠 있을 때 공략하지 말고 조정받을 때 밑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사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저는 그걸 길목 지키기라고 그러는데 지금은 따라 들어가면 나쁘진 않아요. 따라 들어가도. 뭐 지금 뭐 빠지고 있는 뭐 전고체 관련주들 지금 따라 들어가면
한 이틀 동안 3일 동안 20% 깨지겠죠. 근데 손실 났다가 다시 수익으로 바뀌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테마주 흐름이 그렇습니다. 근데 이왕이면 처음부터 들어가자마자 20% 깨지는 것보다는 조정받을 때 싸게 들어가서 올라올 때 파는 매매가 당연히 낫겠죠. 그래서 그 저점을 잡기 위해서 지금은 매매하는 입장에서는 저점을 잡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웬만한 테마주들이 돌아가면서 움직이기 때문에 뭐 전선 테마주들도 제가 며칠 동안 바닥에 있어서 많이 얘기했잖아요. 저게 이제 트럼프 테마로 움직이든 해리스 테마로 움직이든 인프라 투자로 이슈가 나오면 또 움직일 거예요. 또 움직일 때에서는 또 팔아야 됩니다. 그걸 또 쫓아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또 흔들려요. 그럼 또 다른 쪽에 갑자기 또 풍력이 또 움직이겠죠. 갑자기 태양광이 움직이고. 그러면 또 쫓아가면 또 물릴 거고.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뭔가 이슈가 있을 수 있는 애들을 가지고 조정 시 매수를 했다가 뭔가 이슈가 나와서 최근에 전기차 관련주들이 팡 하고 움직이듯이 아니면 제약바이오, 진단키트, 엠폭스 관련주들이 갑자기 팡 움직였을 때 팔아먹듯이 그런 식으로 매매를 하는 게 지금 왜냐면 세력들이 지금 그런 식으로 계속 단타를 칩니다. 이유는 코스피가 2,900을 돌파를 못했고 미국 시장이 아직 돌파를 못해서 그런 거예요. 미국 시장이 신고점을 돌파를 못하고 우리나라 코스피가 2,900을 돌파를 못하면 계속 박스권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장은 나쁘지 않은데 박스권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종목들 얘네들도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하는 거예요. 세력들이. 그러니까 거기에 여러분들이 쫓아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들어갔더니 여러분들은 증권주를 잡았는데 자동차가 움직여버리고 그러니까 자동차가 올라가니까 자동차를 잡았는데 조선주가 움직여버리고 그러니까 미쳐버리는 거죠. 그럴 거면 차라리 그 테마 안에서 지금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가장 만만한 테마가 대선 테마고 그리고 제약주들도 지금 요즘에 이슈가 되고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최근에 올라갔다가 조정을 받았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조정받을 때 분할 매수해서 밑에서 싸게 사서 가지고 있으면 이 테마는 계속 이슈가 돕니다. 조선주 움직였다가 증권주 움직였다가 건설주 움직였다가 그렇죠? 이런 식으로 도니까 그렇게 해갖고 매매를 하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오늘은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비만 치료제 이슈도 있고 그다음에 보톡스 관련주 이슈도 있고 이런 애들이 요즘에 움직임들이 좋으니까 거기에서 순환매를 잘 노리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상담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저희 종목 상담은 신풍제약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매수가가 18,850원에 20%의 보유 비중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이 시각 8% 이상 이 그간의 급등에 따른 단기적인 눌림목 상황에 처해 있고요. 지금 이 시각 16,570원 선에 거래 중인데요. 매물대가 다소 쌓여가는 모습 관측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SOS 처방 지금 바로 들어볼게요. 자, 매수 가격 보니까 18,850원. 제가 좀 전에 얘기했었던 제일 우려스러운 상황이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슈가 막 있어요. 이슈가 막 있으면 여기서 사는 게 아니고 여기서 써야 되는 거죠. 만약에 이거를 움직인 상태에서 봤다. 그럼 건들지 말고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려가지고 안 떨어지고 올라가면 딴 거 사면 되죠. 그래서 최근에 막 진매트릭스하고 뭐 이쪽 저쪽 다 움직일 때 그래서 제가 아침 방송에서 랩지노믹스가 얘가 안 움직였으니까 이런 애들 꼭 랩지노믹스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생겨먹은 애들 갖다가 공략을 하세요라고 그때 방송에서 얘기를 해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아직 안 올라가는 애들 찾으면 되는데 지금 근데 어제하고 오늘 분위기는 뭐냐면 떠 있는 애들이 지금 조정받고 있는 분위기죠. 그럼 기다려야 돼요. 기다렸다가 신풍제약 어디서 사는 거냐면 이만큼 올라갔다 지금 떨어지잖아요. 물론 이게 안 떨어지고 내일 다시 바로 고쳐 올려갖고 이렇게 올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올린다 그래서 따라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기다리고 기다리다 보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쪽으로 올라간 폭에 그냥 절반을 자르세요. 최소 절반 정도 내려오는 그 이하서부터 공략하면 됩니다. 최악에는 여기까지 내려오겠죠. 13,000원, 12,000원. 최악의 경우는 한 15,000원, 14,000원 요 이하서부터 내려오기 시작하게 되면 분할 매수로 그게 매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매수 타이밍이 올라갈 때 쫓아갔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힘든 거예요. 종목은 아무 잘못한 게 없어요. 조정받으면 또 움직입니다. 일단 추가 매수는 뭐 15,000원, 14,000원 그 이하서부터 12,000원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담은 이제 이걸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뭐 경제 지표들 내일서부터 뭐 나온다는데 뭐 별거 없을 것 같고 계속 테마주 장세입니다. 돌아가면서 움직일 거예요. 이슈 있는 쪽에 집중을 하시고 가장 큰 이슈는 지금 대선이잖아요. 그래서 대선 이슈 그 외에 뭐 제약 이슈, 전기차 이슈 뭐 등등 다 좋습니다. 쫓아만 가지 말자. 눌릴 때 잘 공략하자 말씀드리도록 하면서 저는 내일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상담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겠고요. 잠시 후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에서도 많은 종목 상담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마치기 전에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보고 올게요. 네, 오늘의 핵심 세 가지입니다. 나스닥 지수가 17,700선을 돌파하면서 역사적 고점 기대감 안겨주고 있고요. 또 오늘 우리 시장 낙폭과대 순환매 테마주를 매매해보시는 전략 체크해보시길 바랍니다. 또 오늘 장 표적 종목은 한국 BNC, 매수가는 6,000원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고요. 또 저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 모두 당사의 브랜드인데요. 최근 당사를 사칭하고 있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 반드시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이만 다음 이 시간 더 유익하고 알찬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